오늘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1년이 이제 넘게 되고 있잖아요. 뭐 이제 11개월째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곧 1년이 될 텐데 종전은커녕 네. 이란이나 헤즈볼라 같은 세력과 확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드는데 앞으로 양국 간의 평화가 좀 빠른 시일 내로 좀 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누구나 다 얘기를 많이 하듯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려는 게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지금 사기, 배임, 부정부패 이 세 가지로 지금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리직을 그만둔다면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법재판을. 그리고 지금 휴전을 하려고 그러면 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파트너로 선택했던 소위 말해서 극우파 정당 네.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나가겠다. 네, 나가면은 연정이 무너지고 연정이 무너지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기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휴전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아랍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네. 계속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 협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 협상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유를 본다면은 네타냐후 총리의 꿈은요. 네.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을 일단 믿지를 않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게 뭐 저강도든 고강도든 간에 상관없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네,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혼자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파괴하려면은 이 전쟁을 무조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확전을 하고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보복하면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또 이란이 보복하면은 이제 미국이 끼어들도록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하루 이틀 벌어진 이 분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네. 70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모신 김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렇게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는지, 왜 여기는 이렇게 평화롭게 못 사는지 좀 시작부터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단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이 배후로 따지고 가본다면 네. 유럽의 잘못이다. 유럽의 잘못이다. 네,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네.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살게 군 다음에 그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네. 그래서 유럽에서 같이 잘 살았으면은 지금 현재 문제는 없죠. 크리스찬들, 서유럽 사람들,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교 문명권의 사람들이죠. 그게 네. 뭐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정교회든 간에요. 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정겹게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됐고 그걸 선택한 것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선택했을 때 네. 그 땅에 아무도 안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냐 할 때 저는 무조건 유럽 사람들이 일단 잘못했다.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몇천 년 살. 그렇죠. 수백 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네. 1000년 이상을 괴롭히면서 같이 살지는 못한다. 예,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사는데 그 땅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르 총리가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인용을 많이 했죠.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리 가서 봤는데 네. 땅은 너무 아름답죠. 가고 싶은 땅이죠. 그쵸. 그런데 이미 그 땅은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아랍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히틀러가 유대인 처형하고 정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앞에도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오랜 기간 박해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요. 중시시대부터. 히틀러 전부터예요. 히틀러가 최악으로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죠. 그러면은 오랜 기간 박해를 늘 주기적으로 하다가 하필 이제 히틀러가 정말 극악으로 했는데 극악으로 했죠. 네. 거기서 이제 반성하고 우리 정말 종교 상관없이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품은 게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유럽인들이 책임을 못 지고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이 나가서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그냥 같이 살기 싫은데. 같이 살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인들 자신들이 같이 보듬고 안고 살아야 될 사람들을 자기네 책임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못 살고 쫓아내서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 뼈가 있는 말입니다. 처음엔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유대인들 환영했어요. 정말요? 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 초기에 이제 뭐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준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쟁 끝났을까, 2차 대전 끝났을까, 진짜로 만들어 주기로 할 때 그때 팔레스타인 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잘 좀 협의를 해서 우리 행복하게 좀 잘 뭐 국가를 나누든지 하나로 이렇게는 좀 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국이 유대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사실 유대 국가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1917년에 영국의 외교 장관인 벨포어가 당시 영국의 유대인들에서 가장 유력했던 로스차일드 경영에게 국왕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내셔널 홈을 만드는 거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벨포어 선언이고,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바탕이 됐는데, 영국은 아랍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양쪽을 잘 이용한 거죠. 그럼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한편이고 오스만 제국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제 서로 싸우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은 적국이니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었고요. 그렇죠. 예, 독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여기 이제 그 반대편에 있었었죠. 그러면은 뭐 그쪽 세력을 이용해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는 거니까 영국 입장에서 전쟁 이기려고 좀 이렇게 이용을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독일에 많았어요. 그래 독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아니었을 때 1차 세계 대전이니까요. 근데 영국은 특히 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자본을 요원했고요. 특히 그 아세톤을 만들었던 와이즈만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인데 이들의 도움도 필요했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독일 편을 듣는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17년에 벨포어 선언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았고 그 전에는 아랍인들한테 니네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는데 우리를 도와주면 니네 아랍 국가 세워주겠다. 그쪽에도 약속을 한 거네요. 약속을 2가지를 했습니다. 땅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게 이제 항상 싸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은 그 전체 아랍어를 쓰는 지역은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영국은 거기에 그건 아니다고 얘기했지만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1차 세계 대전이 어쨌든 프랑스와 영국 그다음 이 러시아 나중에 네. 미국까지 들어 이쪽에 승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만들어주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친유대 정책을 썼어요. 시온주의자 정책을 썼습니다. 네. 친시온주의 정책을 썼는데 아랍 사람들이 그동안 참 조용했다가 이제 30년대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이 항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깜짝 놀랍니다. 예, 깜짝 놀라서 친시온주의 정책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좀 문제가 풀릴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대륙에서 독일의 히틀러가 네. 그 난리를 쳐놓으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네. 추가 기울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 안 그래도 친시온주의 정책을 썼는데 네. 잠시 머물다가 그죠. 아랍 사람이 뭐 반발이 심해서. 예, 다시 이 친시온주의 정책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처칠 같은 경우에도 처칠이 사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야당일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엔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유엔에서 나오기 전부터 뭐 땅을 나누는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왜 그게 안 되냐면 네. 아랍에서는 웅달 책방에 제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거 내놓으시오. 그럼 웅달 책방에서 제 자리를 주겠습니까?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원래 내 건데 우리 예. 건데. 이거 어떻게 나누던 간에 제가 뭐 저기 부엌 있는 네. 쪽이라든지 뭐 인쪽 이만큼 갖고 간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 정도만 갖고 가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줄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나눠와야 되느냐.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 그래서 1947년에 결국 유엔이 끼어듭니다. 네. 유엔이 끼어들어가지고 분할안을 만들거든요. 네. 분할안을 만드는데 그것도 아랍은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분할안을 만들어서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분할안이 유엔 총회에 표결이 붙여지면 이 문제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랍의 실수인데 이게 유엔 표결에 붙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유엔 표결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부결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통과가 됩니다. 아까 그냥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할 때는 안 받으면 그냥 땡인데 네. 그때는 유엔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가고 뭔가 이렇게 그 리더십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더 나아졌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국제사회라는 이름하에 네. 여러 나라가 투표를 하는데 네, 거기서 통과된 거. 그게 통과되면 이제 골치 아픈데 그게 통과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네. 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져, 여기 팔레스타인이 네. 살아. 그러면서 이제 통과되면서 더 싸움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영국도 쉽게 말하면 영국이요. 이런 말하면 그러지만 유튜브니까 네. 똥을 왕창 쌌어요. 그래요. 똥을 예. 쌌어. 그럼 똥을 쌌으면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치우고 그냥 나 모르겠어, 난 나갈래.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 나간다고. 이제 우리 책임 아니다. 이제 우리는 팔레스타인 완전히 철수하겠다. 5월 14일 날 철수하는 날 네.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벤 구리온이 네. 텔아비브의 박물관에서 오후 4시쯤에 네. 독립선언을 발하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 그 근거는 뭐냐면 유엔에서 분할한 안에 따라서. 근데 아랍은 니네 하기만 해봐라. 니네 하기만 해봐라 하고 이제 계속 꼬나보고 있다가 네. 결국에는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랍은 우린 인정 못하고 너네 독립선언하면 바로 전쟁에 준비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바로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 제 1차 전쟁이 1948년 5월 14일 밤부터 보통 이제 5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이스라엘이 중과 부적이죠. 뭐 적들이 너무 많죠. 사방에서 다 포위해서 들어오니까 사실 아랍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패착이 약간 한 달 동안 휴전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스라엘이 무기를 체코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독립을 지켜내죠. 그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겨우 생긴 나라잖아요. 그때. 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다 동시에 쳐들어왔잖아요. 네. 아무리 그 한 달 동안 휴전에서 무기를 좀 받는다고 해도 숫자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아랍이 뭐 이런 말하면 오합지졸이었고요. 전략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들어가면 사령부를 두고 네. 너는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네. 예, 새로운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옆에서 많이 싸웠어요. 영국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투력이 뛰어났죠. 무기가 부족했었는데 그걸 이제 그 휴전하는 기간 동안에 무기를 체코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성공을 하긴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더 셌어요. 전투 경험도 많고 있죠. 전투 경험도 많고 아랍은 숫자만 많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돌이켜 보면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즘 왜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예전과 같이 이게 세냐? 네. 그래서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아랍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문맹률이 거의 90%였다. 숫자만 많지 제대로 된 군인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많이 올려놨고 그다음에 우리도 뭐 요르단한테도 막 맞아요. 지금 예, 부끄럽게 패배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들한테 뭐 고전하잖아요. 네. 말레이시아한테도 고전했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만큼 축구가 평준화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기지 이게 안 예, 되는 옛날에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하면 그거 당연히 뭐 그거 4대0 계산도 안 했는데 그쵸. 이제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